이번 시간에는 일주를 비교해 보는 시간으로서 개미일주와 임술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일주와 임술일주는 천간이 이렇게 임계수, 수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고 지지에서는 이제 술과 미라는 토, 같은 토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십신으로는 편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에 의해서 외견적으로 보이는 구조적인 특징은 매우 유사하고 흡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개수는 음수이고 임수는 양수라는 그런 특징도 있고 밑에도 역시 같은 편관이지만 음토와 양토라는 그런 특징들로 인해서 스케일 사주의 그 구사하는 그 사람의 성격적인 스케일이나 이런 데서도 규모가 다르고 굉장히 다른 면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개미일주는 이렇게 이제 그 미토는 이제 7월 양력으로 7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한 시기죠. 그래서 무덥고 덥고 건조한 시기에 청정수죠. 작은 약수터의 물 같은 또는 이슬 같은 보슬비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열토, 뜨거운 열토에 내리는 이슬과 같은 그런 거라서 굉장히 여리고 이제 그런 모습도 되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이제 이 개수는 우로 그러니까 비라고 얘기를 하죠. 비기 때문에 마른 전답에 비가 내리는 그런 형상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일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강박관념이라든가 이런 게 강하고 또 의식주나 이런 것들은 또 대체로 넉넉하고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일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임술일주는 이 전체적으로 물상이 이제 임수는 큰 물이니까 이제 강이죠. 강가에 있는 이 술토 강가에 있는 그 개, 그러니까 강가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개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그 개가 뭐 물건을 지키거나 주인을 따르는가 복종하는 그런 성향들로 인해서 굉장히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고 또 자존심도 매우 강하고 또 그런 것들로 해서 편관성을 해서 역시 그 개미일주와 비슷하게 강박관념도 있고 그런 특징을 가지는 일주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미일주와 임술일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개별적인 일주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개미일주와 임술일주가 각각 다른 점은 무엇이고 같은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먼저 개미일주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물상적으로는 개미일주를 사막의 이슬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마른 토양 미토 여기서 이제 미토라는 것은 그 7월입니다. 양력으로 7월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뜨겁죠. 열토죠, 열초. 굉장히 달구어진 흙. 그러니까 사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막에 있는 개수는 이제 우로라고 보통 개수 우로다 이렇게 우로라는 건 비라는 겁니다.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러니까 또는 뭐 보슬비 이렇게도 작은 음수니까 그래서 뜨거운 열토 위에 내리는 보슬비 이러니까 금방 뭐 증발해 볼 수도 있고 또 사막에 있는 물 뭐 이것도 작은 물 오아시스 같은 것들이니까 작은 물이니까 이거 뜨거운 사막의 흙을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개미일주는 사람의 성격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여린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잘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개수와 미토는 미토라는 거는 이제 지지에서 인묘진 인묘진 그다음에 사오미 이렇게 나가면 이게 이제 봄이고 여름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목이고 그러니까 사오미가 화니까 화라는 양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극양의 어떤 상태를 보이죠. 굉장히 양기가 강한 그런 상태고 개수는 천간으로 치면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러면은 천간에서 오행으로 먼저 가불병정부터 시작하면 가불병 쭉 해서 마지막에 임계 이렇게 끝나니까 이 계수는 음중의 음이에요. 그러니까 극음과 극양이 서로 만나는 그런 관계가 돼서 굉장히 음양의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형상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비분별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우리가 이 미토는 음토니까 이제 전답이죠. 전답, 그러니까 논밭에 내리는 비 이런 거기 때문에 논밭에 비가 이렇게 쭉 내리면은 곡식이 잘 자라니까 이런 물상들로 인해서 개미일주는 전체적으로 전답의 비 또는 뭐 사막의 이슬이라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성격이 열이라든가 눈물이 많다든가 뭐 이런 성향을 드러내고 또 전답의 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식주 부분에서 의식주는 그렇게 궁핍하지 않다. 그러니까 식록이 있는 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60개 갑자 중에서 개미일주를 얘기할 때 가장 눈물이 많은 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개수는 청정수죠. 약수터에 있는 물이고 미토는 사막의 흙, 메마른 흙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가 개수를 극할 때 너무나 건조한 흙이 개수라는 약수터를 이렇게 극하면은 그 극하는 것이 무정하게 극하는 거죠. 여기도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정하게 미토가 개수를 무정하게 극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평관성도 십신으로서의 평관성도 굉장히 강렬하게 드러나고 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 평관이라는 건 나를 죽이는 기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눈물이 많다 뭐 이렇게 보통 개미일주와 이제 그 신사일주, 개미일주와 신사일주 이 두 개 일주를 가장 60갑자 중에 눈물이 많은 일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미일주는 왜 눈물이 많으냐 하면 이렇게 개수라는 아주 미약한 음수를 미토, 열토가 무정하게 극해서 눈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개수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고 미토는 전답입니다. 메마른 전답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죠. 그래서 곡식들이 잘 자라게 되니까 식록이 넉넉한 사람이다.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미일주는 뭐 큰 부자 이런 걸 떠나서 그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궁핍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수라는 것이 목화토금수라는 오행 중에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했을 때 개수가 마지막 음의 마지막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극음의 상태죠. 그거를 미토가 무정하게 극하는 거기 때문에 평관성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와서 이 개미일주는 대체적으로 그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박관념에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 그런 것들로 힘들어할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강한 평관성으로 해서 그런 성향이 드러나고 있고 또 평관성이 강렬하게 드러나오기 때문에 참을성이라든가 인내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참을성이나 인내심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정신 이런 것들도 있어서 대체적으로 개미일주는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직장에서 성공을 해야만이 바람직한 직업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수는 이 개수가 갑을병정 무기 갑에서부터 천간이 쭉 해가지고 개수로 마지막에 끝나니까 또 이 개수 다음에는 갑이 오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나무를 생각하는 개수는 나무를 수생목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수는 식신적인 성향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베푸는 정신 그러니까 인정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부드럽고 인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미토의 성격으로 해서 미토는 매우 건조한 토양이기 때문에 뜨겁죠. 그래서 다혈질 또는 폭발성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과격하고 폭발적인 그런 성향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개수의 속성으로서 굉장히 이제 개수는 이제 약수터에서 졸졸졸 흘러가는 물이니까 그것이 뭐 어떤 바위를 만날 수도 있고 흘러가다가 뭐 계곡에 어떻게 뭐 고여 있을 수도 있고 또 고여다가 또 흘러가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순발력이 좋죠. 그 다음에 명랑합니다. 소리 내고 그러죠. 작은 물이니까. 그리고 예민하죠. 작은 물이니까 조금만 흙이 들어와도 물을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아까 전에 말했지만 개수는 가장 큰 특징이 개미일주. 이 개미일주는 분별심이 굉장히 좋은 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개미일주가 분별심이 좋으냐 하면은 개미일주의 특징은 분별심, 뭐 열이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분별심이 좋고 그런데 왜 분별심이 좋으냐 하면은
미토는 7월에 양의 극단적인 상태예요. 양기운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양기운의 끝자락이죠. 그 개수는 음기운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음의 끝과 양의 끝이 만난 거기 때문에 음양이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겁니다. 음양이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리 분별심이 되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미토라는 것 속에는 지장간이 정을기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데서 여기 편관성, 미토의 성향이라는 편관이라는 성향이 굉장히 잘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가 느리다. 성취가 느릴 수가 있고, 또 학문이라든가 일 같은 거 어떤 일을 운동을 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가 착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착수를 해가지고 하다가 금방 중단해버린 끝을 못 보는 그런 성향들. 왜냐하면은 이 편관성이 너무 강해서 편관은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브레이크죠. 그러니까 브레이크의 성능이 너무 좋아서 엑셀레이터가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일단 착수해서 어느 정도 고비만 넘어가면 굉장히 뭔가 비범한 성취를 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보통 일을 착수하기가 굉장히 느리고 그 다음에 그렇고 인해서 어떤 성취하는 것이 굉장히 느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다가도 이 편관성으로 해서 그거 제어하는 능력, 브레이크 능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도 학업을 중간에 중단하거나 또 일을 추진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어 버리는 이런 식으로 끝을 잘 못 맺는 그런 성향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명령이 떨어져서 일을 해야 되는 거, 명령 체계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는 또 자신이 스스로 하는 일은 이렇게 중간에 중단할 수 있지만 명령 체계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참고 견디고 복종하면서 일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 때문에 스스로 하는 일들은 잘 못하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명령 체계나 어떤 법률 체계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일은 잘 하는데 내가 창의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들은 잘 못한다. 그래서 개미일주는 추진력은 되게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개미일주는 개수가 이 미토에서 개수는 삼합을 하면은 해, 미 이렇게 삼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토가 묘지가 됩니다. 그래서 개미일주는 자기 자신, 개수 자신이 미토에 임묘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항상 정신적으로 약간 폐쇄적이라든가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지향이 아니라 내부 지향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성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가 강박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잘 노출된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두는 어떤 일들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자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기 자신을 탓하는 자책한다든가 이런 것도 되고 내부적으로 자꾸 내 자신을 검토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간목, 이 미토라는 것은 간목의 묘지거든요. 그 해묘미, 간목이 해묘미에서 삼합을 하기 때문에 미토에서 묘지가 되니까 식상이 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물론 아까 추진력이 없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 근데 식상이 묘지에 있는 관계로 이제 자식으로 인한 근심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는 자식으로 인해서 어떤 근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건강적인 문제에서는 이 개수는 굉장히 미약한 물이기 때문에 미토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극을 하는 그런 관계로 수가 극을 당하는 관계로 개수가 극을 당하니까 개수가 이제 상징하는 우리 오장육부는 보통 이제 신장이라든가 방광이라든가 뭐 생식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런 쪽에 그러니까 질병에 잘 노출됩니다. 그래서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신살로서는 이게 미토가 화개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일 이런 일들을 되게 잘한다. 그리고 예능적인 성향, 예능적인 소질도 있고 굉장히 호불호 아까 저기 분별심이 강하고 호불호 강하기 때문에 유머 능력이 있습니다. 유머 능력이 있어서 예능적인 소질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미토가 이제 천간으로 하면 기토기 때문에 음변이 있는데 이게 음양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관계로 그런
그러니까 음기운의 극단과 양기운의 극단이 만나서 음양이 극단적으로 대비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별심이 좋아져 가지고 굉장히 언변이 좋고 이것이 유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머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미일주는. 그래서 그런 유머 감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능과도 관련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물상적으로는 이제 전답에 내리는 밭에 내리는 비, 논에 내리는 비 이런 것들에서 식록이 풍부하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미토 속에는 그 정을기라는 지장간을 가지고 있어 식신생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지장간 식재가 또 있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개미일주는 극단적으로 궁핍한 위치에 놓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의식주나 식록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는 일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칠살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토가 너무나 건조한 토양이라서 이런 것들로 해서 평관 칠살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평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질병이라든가 또는 굉장한 시련, 어려움, 뭐 난제,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할 때 수월하게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꼭 한번 어떤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시련 속에 피는 꽃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난 후에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삶이 그렇게 수월하게 썩 흘러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지장간 속에 미토 지장간 속에 지장간은 정을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정화라는 것이 이게 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장간 편제덕으로 인해서 굉장히 한방 그러니까 한탕을 또 노리는 그러니까 큰 거를 노리는 거죠. 한방을 노리는 한탕주의 또는 욕심이 많다든가 이런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덕은 개미일주는 배우자의 덕은 이 일지 평관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굉장히 참견이나 간섭이 심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또 본인 자신도 이게 남자든 여자든 그런 배우자가 굉장히 간섭이나 또는 뭐 참견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배우자가 까다로운 사람이죠. 까다로운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남자라면 남자 개미일주라면 이 자체가 남연살에 해당됩니다. 남연살 지장간 속에 을목 편제를 가지고 있어 남연살이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좀 바람둥이 기질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배우자와의 배우자의 덕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존심에 죽고 사는 일주다. 개미일주는 자존심에 죽고 사는 일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직업적으로는 개수라는 것이 미토에 극을 당해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물과 관련되는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특히 여자는 물과 관련되는 직업 그러니까 요식업이라든가 또는 뭐 여관 그다음에 목욕탕 뭐 이런 직업들과 인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하는 죽이고 살리는 직업들 그다음에 가르치는 직업 금융과 관련된 일지 지장 간의 편제 정화가 있는 관계로 금융과 관련된 일 이런 업종들과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인연이 깊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술일주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임술일주는 물상적으로 강가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계기 때문에 굉장히 충성스럽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충성하고 이 사람에 충성하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조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그런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임술은 그 칼을 든 무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지장간에 신정무가 있어서 신금과 정화로 인해서 보통 이제 임술일주를 얘기할 때 칼을 든 무당이다. 왜 또 칼을 들면 꼭 무당이냐? 이게냐면 술토가 천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든 무당, 그러니까 칼을 든 무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천방지축이 될 수 있고 분주하고 시끄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향을 가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을 든 무당. 이것이 임술일주인데 왜 그러냐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괴강살과 백호 괴강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이고 천방지축이 될 수도 있죠. 그 괴강살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도 드러내고 또 지장간의 속성으로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임수일주는 칼을 든 무당, 충성스러운 개, 강가에 있는 충성스러운 개, 주인 기다는 충성스러운 개도 되지만 칼을 든 무당의 물상도 된다. 그래서 그런 성향들에서 굉장히 한 분 이렇게 참고 있다고도 이제 성질이 한 분 나면은 폭발하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 뭐 그런 거 된다. 그거를 뭐 꼭 물상적으로 칼든 무당이라고 표현 안 해도 괴강살이라는 속성, 백호살이라는 속성이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거는 또 특징이 술토는 병화의 묘지가 되죠. 그러니까 병화는 인호술에서 삼합하는 게 이게 전대 편제 병화의 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고를 가졌다 그렇게 됩니다. 재고를 가졌기 때문에 천간에 뭐 임수나 이런 게 하나 더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주에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임술 일주 자체가 이게 일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미 일주보다 훨씬 이제적인 측면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술은 기본적으로 위험이 넘치는 그런 일주입니다. 백호 괴강살이고 또그 백호 괴강 살에다가 여기 뭐 물상적으로도 칼든 무당 충성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넘치고 대범하고 또 술토의 속성으로서 영감이 굉장히 그러니까 직감이 잘 발달되는 거죠. 성견지명이 있다고도 하는데 또 꿈이 잘 들어맞는 사람 이런 것도 되고 또 이 술토는 편관이기 때문에 개미일주도 마찬가지지만 편관을 가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감투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임수일주는 특히 그 명예나 자존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개미일주도 역시 일지평관으로 그런 걸 중시하죠. 그러니까 명예나 자존심. 그래서 최종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자존심이라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면은 안 해요. 무슨 일이 그게 뭐 돈이 좀 되고 남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면 그 일을 안 해버리는 그런 성향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 판단의 최종적인 기준이 뭐냐? 그랬을 때 명예라든가 자존심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다. 또 개미일주와 마찬가지로 임술일주도 강박관념, 이 강박관념에 시달리는데 이제 개미일주만큼 크지는 않죠. 개미일주는 개수와 미토의 관계이기 때문에 강박관념이 굉장히 컸고 임술일주도 좀 그런 게 있지만 그만큼 심하지는 않다. 또 임술일주는 이게 둘 다가 천간도 양이고 지지도 음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 예, 기본적으로 그 리더의 물상이죠. 그러니까 술토 천문의 그 성견 지명도 있고 또 그런 양의 속성들로 해서 대체적으로 법과 힘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드러낸다. 그 다음에 일덕이라는 것이 있고 일덕은 굉장히 사람이 부드럽고 인정이 넘치고 또 재고죠. 이 재고서 그러니까 재고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중생을 계도하는 그런 리더의 물상. 그러니까 중생을 이끌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다. 임술일주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인정이 많다고 했는데 인정이 많은 이유는 이게 신살적으로 일덕입니다. 일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질죠. 사람이 어질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정 많은 사람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임술일주의 또 다른 임술일주만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힘을 중시하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임술일주는 리더가 되는 그러니까 조직에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데서는 굉장히 좋은 일주라고 할 수가 있죠. 여자는 임술일주 여자인 경우에는 이 임술일주가 백호 괴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해야만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주부로 있으면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고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그 대체적으로 이제 남편이 어떤 무관계통 이런 데 존재하지 않으면은 대체 남편이 좀 더 무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남편을 부양하는 또는 가권을 쥐고 있는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여자 임술일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동성도 좋고 또 능력도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정을 부양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결과로 대체적 남편은 무능하고 가정을 부양하는 그런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임술일주다. 왜 그러냐? 그것은 임술일주 자체가 괴강과 백호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통 괴강과 백호살이면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지장간에서 재관이 독립하고 있습니다. 재관이 독립한다는 건 남자가 재관 독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뭐냐?
총각 득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전에 그 아기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결혼한다든가 이런 일도 생기고, 어쨌든 재관 독립한다는 것은 총각의 신분으로 이제 자식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족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술토는 병화의 묘지이기 때문에 재성이죠. 재성의 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를 좀 고생시키는, 남자가 임수를 주다 그러면은 처를 또 다소 고생시키는 그런 일주가 되고, 또 여자를 굉장히 잘 다루는 그런 성향도 되지만, 또 재고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도 드러냅니다. 그래서 처 입장에서는 처를 고생시키고 가두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처를 굉장히 고생시키지만, 한편으로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주가 임술일주다 이렇게 되고, 관이 또 여기 무토가 여기 고지에 있게 되죠. 무토가 고지에 있게 되니까 화토동법에 의해서 무토도 인호술에서 삼합하니까 관고로 있어. 남자는 자식으로 인한 슬픔이 있다. 아까 이제 개미일주는 식상이 묘지에 있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자는 자식으로 인한 슬픔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만, 임술일주는 남자가 이게 관고에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자식으로 슬픔이 있다고 하고, 또 관청과 관련되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 직업을 가진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괴강적인 성향, 벽호 괴강적인 성향으로 굉장히 이제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강직하면서도 과격한 그런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화계, 이것도 화계죠. 화계살이기 때문에 예능적인 소질이 있죠. 미토도 마찬가지였고, 지장간에는 이제 신정무가 있으니까 신정무가 정인정제 7살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꼼꼼하고 자존심에 죽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재정계통이라든가 의료, 죽이고 살리는 직업이죠. 그 다음에 권력계통, 군인이나 경찰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예술, 화계 속성으로 예술도 할 수 있고, 수집 저장하는 일들, 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미일주와 임술일주의 개별적인 특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개미일주와 임술일주의 그 비슷한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같은 점은 개미일주와 임술일주의 유사한 점은, 일단 일간이 어쨌든 수라는 거, 그 다음 일지는 편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둘 다가 재관 독립이죠. 지장간에서 재관이 독립하고 있고, 또 화계살입니다. 화계살로서 이런 것들에서 비밀이 많다. 개미나 임술일주는 그러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이죠. 항상 마음속에 뭔가 있는 것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고, 또 편관성이 굉장히 다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미토나 술토에 다 편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이제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둘 다, 개미나 임술은 둘 다 가치 판단의 최종적인 기준이 뭐냐 할 때 그 자존심이다 이렇게, 명예나 자존심이 그 기준이 됩니다. 그 외에 또 사회적인 출세를 하는 것, 또는 감투를 쓰는 것, 이거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또 성격적으로는 편관이 강하기 때문에 참을성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개미일주와 임술일주는 남자든 여자든 공통적으로 이제 배우자와의 인연에서는 그렇게 뭐 순조롭지 않다. 그러니까 배우자 인연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특히 여자는 이렇게 편관이 이렇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관성이 버겁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잘난 남자를 만나지만 그 남자가 굉장히 참견이나 간섭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관성이, 남편이 버거운 남자를 만난다, 다루기 힘든 남자, 굉장히 까다로운 남자를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는 그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사주 구조가 잘 돼 있으면 권력계통에서 성공을 하고, 또 나쁘면 이제 백수건달도 되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개미일주나 임술일주나 공통점은
남자 개미일주든 남자 임술일주든 둘 다 남자는 바람둥이 기질이 있다. 왜냐 개미일주는 이 미토 속에 정화 편제가 있어서 남연살이라고 해서 항상 사회 활동을 하는 속에 다른 여자가 존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바람둥이 기질이 나오고 임술일주는 여기 있는 신정무가 있는데 지장간에 이 정화랑 정임합을 해서 역시 정제와 암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암합으로 인해서 그래서 남자는 개미일주든 임술일주든 둘 다 바람둥이 기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개미일주와 임술일주의 공통점은 이 수기가 그 미토도 열토고 술토도 건토거든요. 양토에서 건토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토들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물을 극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수기가 항상 손상될 위험에 놓여서 수기가 상징하는 것이 오장육부에서 귀라든가 또 비뇨기계를 주로 의미합니다. 비뇨기계.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미일주와 임술일주는 보통 귀병 귀와 관련되는데 병이 잘 발병해서 잘 낫지 않고 그렇게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서 항상 질병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고질적인 병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쉽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을 한번 살펴본다면 개미일주와 임술일주의 다른 점은 뭐냐면 개미일주는 일단 굉장히 그 주거나 또는 직업이나 주거나 뭐 직장이죠. 직장에서도 많이 돌아다니는 직장. 여기 있다가 여기 몇 년 근무하다 저기 몇 년 근무하다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직업 또는 주거나 직업이나 환경 면에서 굉장히 그 이동이 많은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미토가 보통 역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주상으로 그러니까 천역이죠. 천역이라고 하는데 역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그 남자는 이제 미토의 평관성이 강해서 사회적 출세를 제1의 가치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야망이 큰 사람이죠. 꿈이 원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대체로 말을 안 하고 굉장히 겸손한 척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심적으로는 굉장히 꿈과 야망이 큰 사람이 개미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미토나 술토가 다 남자는 바람둥이라는데 그 이유가 바람둥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왜 바람둥이냐면 여기에는 남연살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는 정제를 암합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나옵니다. 둘 다 어쨌든 바람둥이인데 내용은 다르죠. 그 이유 그러니까 바람둥이가 되는 이유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미토는 간목의 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임묘하기도 하고 미토는 개수가 자기 임묘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 많을 수밖에 없죠. 개미일주는 비밀이 많을 수가 자기 임묘하는 관계로 비밀이 많고 또 간목이 이제 미토에서 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식상이 고로 돼 식상이 미토에서 임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사람 또는 부하를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십에서는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관성이 너무나 강해서 일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어 버리거나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죠. 이제 그런 일들도 겪을 수가 있다. 평관이라는 건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미토와 열토라서 그래서 일이나 학업이 중간에 중단될 수가 있다. 일을 착수하거나 계약을 맺었다가 파기해 버리거나 뭐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평관성이 굉장히 강한 관계로 환경 적응력은 굉장히 좋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참고 견디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또 좋고 또 조직 같은 경우에서 생활하면은 처세 능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죠. 평관성이 강하니까 자기 주장이 되게 작고 그냥 복종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처세 능력 좋고 해서 그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은 아주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장간에 있는 정화로 인해서 편재성이 강해서 한 방을 노린다는 거죠. 한탕주의의 섭성이 나온다. 욕심도 많고 또 유머 개미일주는 개수와 미토의 음양이 극명한 대립으로 인해서 언변도 좋고 그 언변이 대체적으로 유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심이 좋다. 분별심이 좋은데 유머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자는 이 개미일주 여자는 정이 너무 많았어.
그게 하나의 병이 될 수 있고, 또 직업적으로 이게 사주 구조가 좀 잘못되면은 물과 관련되는 직업에 종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유흥업소라든가 요식업 뭐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관이나 목욕탕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또 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개미일주는 신병이 편관성이 강해서 신병을 앓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여기서 식상이 묘지에 있고, 또 관성이 편관으로 해서 무정하게 극하는 이런 관계, 편관성이 너무 강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개미일주는 그 남편과 자식 덕에서는 좀 불안정하다. 남편과 자식 덕은 다소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지병을 가지고 있기가 쉽습니다. 특히 아까 말했던 귓병이라든가 비뇨기 계통의 질병으로 해서 지병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배우자는 굉장히 까다롭고 간섭과 참견이 많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가 쉽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잘난 남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술일주를 볼 것 같으면은, 임술일주는 이 술토가 천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감이나 영감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총명하죠. 지혜가 많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능력이 좋습니다. 이게 개미일주보다 훨씬 이제 능력이 좋죠. 이제 능력이 좋아서 왜 그러냐면 이 정화, 지장간 정화랑 이렇게 정임 암합을 하고 있는 관계로 재성을 잘 다룹니다. 재의 고지이기도 하고 여기 술토가 재성의 고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능력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성격적으로는 이게 백호괴강에 돼 가지고 내가 싫은 일 그런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간섭이라든가 통제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이 일반적인 조직보다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거나 전문성을 띈 직업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또는 권력계 통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임술일주는 재고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여자를 굉장히 잘 다룬다, 또 돈을 잘 다룬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느 정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고로 이제 능력이 좋고, 또 암합하는 관계로 처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또는 그러니까 이성 관계가 복잡한 그런 경우도 되기 때문에 개미일주와 다른 형태지만은 이것은 이제 바람둥이 기질이 있다. 임술일주는, 개미일주도 물론 바람둥이 기질이 있었죠. 남연살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정제를 암합하기 때문에 다처의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있고 제복, 그러니까 처복이라든가 돈 있고 뭐 처복도 있고 돈복도 있고 이런 걸 있지만은 부부 문제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해로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는 이 임술일주가 백호괴강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가정의 권력을, 그러니까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놓이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남편은 권력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무능해지기 쉬운 것이 임술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상적으로 이게 칼을 든 무당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직업적으로는 활인업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 술토의 천문성 때문에 활인업이, 뭐 활인업이라는 건 보통 의료, 대체적으로 이제 제 첫 번째로 꼽는 활인업이라고 하면 의료죠. 의료라든가 뭐 봉사 관련되는 일들, 죽이고 살리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활인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칼을 든 무당의 물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폭발적이고 또 분주하고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날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술일주는 한번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 너는 백호괴강살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물상적으로 얘기하면 임술일주는 칼을 든 무당의 물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개미일주와 임술일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한번 가봤을 때, 자, 처음에 우리가 개미일주와 임술일주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이것들에서 이제 큰 차이들이 비슷한 점, 첫 번째 비슷한 점이라는 것은 평관성이 굉장히 잘 나온다. 개미일주나 임술일주 둘 다 평관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서 강박관념이라든가 또 어떤 충성심이라든가 복종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일주가 개미일주와 임술일주고, 두 번째는
개미일주든 임술일주든 다 의식주 문제에서는 이제 넉넉해질 수가 있는데 개미일주는 물상적으로 전답에 내리는 비의 물상 또는 사막에 이슬 또는 전답에 내리는 그 비의 물상으로 인해서 식록이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임술일주는 이 자체가 제고를 가지고 술토가 제고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정임 암합해서 시장관과 재성이 암합하고 있는 관계를, 이래서 어쨌든 둘 다 의식주 문제는 넉넉할 수 있는데 돈을 버는 거로 하면은 임술일주가 더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개미일주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보통 이제 호불호, 그러니까 분별심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극음과 극양이 만나가 있기 때문에 분별심이 좋아서 그것이 언변이 좋은데 결국은 언변이 좋은 것이 주로 어떤 식이냐면 촌철살인하는 유머 감각,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크게는 둘 다 이렇게 평관성이 강렬하지만은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차이점이 나온다. 어쨌든 개미일주든 임술일주든 남자 개미일주든 남자 임술일주, 남자라면은 개미든 임술은 둘 다 약간 바람둥이 기질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임술일주는 또 바람둥이이지만 굉장히 여자라든가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관계들에서 임술이나 개미는 둘 다 남자든 여자든 부부 인연에 있어서는 다소 불안정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고, 굳이 말하면 임술일주가 조금 더 그 부부 간의 관계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개미일주와 임술일주에 대해서 간략한 분석과 해석을 한번 해서 서로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